시간 수업이라 조금 지겨울 텐데요. 하다가 이제 조금 피곤하면은 잠깐 쉬었다가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7시부터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네. 자, 그럼 진도 좀 나가다가 뭐 저기 조금 쉬던지 하고요. 뭐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있니? 자, 시간인데. 아, 이름? 이름 알고 싶어요? 놓으시고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 이름이 2개예요. 이렇게 2개인데 어떤 게 낫니? 아래 게 나요? 그래요? 대부분 다 어려더라고. 왜 이름이 2개냐면은 아니 뭐 이거는 뭐 저기 뭐야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위에 걸로 지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에 딱 올렸는데 집에 왔더니 옛날부터 남자들은 좀 형제 돌림자 쓰잖아. 그렇지? 돌림자 요즘 잘 안 쓰는데 집에 왔더니 진짜 돌림을 쓴대요. 그래갖고 이름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갖고 집에서는 진환, 밖에서는 봉환 이렇게 돼요. 밑에 게 낫다고? 그래요? 다른 거 궁금한 거? 키! 꼭 물어봐. 얼마 정도 돼 보이니? 180. 80? 190? 85?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190이에요, 190. 190이고 키만 컸지 살이 안 쪄가지고 살이 좀 쪄야 되는데 그래요. 190이고 다른 건 없어요? 어? 연세요? 아직 연세까지는 아니고 선생님 지금 너네가 몇 살이죠? 17? 너네 한 2배 정도? 라고 하면은 욕하겠지. 40 조금 넘었어요. 그래도 욕하나? 40 조금 넘었어요. 그 정도 돼요. 어? 아, 월요일로 오시는 선생님? 월요일로 오시는 선생님은 좀 젊어요. 이제 30? 30 정도 되시고 조금 어리시지. 근데 얼굴이 약간 선생님 볼 때는 약간 동안이라서 동안 아니니? 30보다 더 적어 보이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는지 선생님은 저기 학창 시절에 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좀 흉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지저분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지? 끝! 계속 질문하다가 1시간 때울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수업합시다. 자, 오늘 배울 거는 맨 처음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그래가지고요. 뒷사람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크게 쓸게요. 너네 지구 내부 구조가 이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렇게 돼 있죠. 앞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하고 멘틀은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산소하고 규소가 이제 가장 많이 지각 속에 원소들이 존재를 해요. 배웠니? 안 배웠어? 처음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에 보면은 외핵하고 뭐 있어요? 네.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원소가 제일 많냐면 금속 성분이죠. F가 뭐예요? 철. 그 다음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에서 한번 배웠겠지만 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성분, 무거운 물질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빅뱅으로 지구가 뻥 탄생했어요? 안 배웠어? 태양 개성운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대부분이 중앙으로 모여서 중력 때문에 태양이 탄생하고 그 주위에 미행성들이 있었죠. 나머지 것들이 뭉쳐서 미행성들이 있다가 걔네들이 회전하면서 자꾸 충돌해서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지죠. 충돌한다 그래서 니네 뽀개져서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거에 조그만 게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박혀버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꾸 커져요. 그래갖고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행성들 충돌에 의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지구는 마그마 덩어리. 그러니까 액체 상태니까 무거운 건 어떻게 되겠니? 가라앉겠죠? 그리고 가벼운 건 뜨겠죠. 그래서 무거운 성분들이 핵을 이루고 가벼운 성분들은 이제 위에 떠가지고 지각 멘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는 누가 제일 많을까? 이거 앞에서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뭐냐면은 지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겉부분 땅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지각 속에 제일 많은 원소가 누구? 산소. 그 다음이 규소라서 산소하고 규소가 반응해가지고 규산형 광물을 형성하거든요. 규산형 광물은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한번 보시면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제일 많은 원소가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제일 많아. 그리고 너네 무기물, 유기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기물, 유기물. 요거 이제 앞으로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네 고1 때는 통합과학 배우지만 통합과학이 왜 통합과학이니? 물화생지가 한 주제에서 물화생지 내용이 다 통합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고 2학년 때 가면은 너네 알다시피 물화생지 나눠져요. 이만한 문제집을 4번 배워요. 4번 배우는데 1을 배우고 3학년 때 이런 거 4번을 2를 배워요. 근데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를 거의 다 하고요. 일반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너네가 한 3과목 정도 선택해서 이과 갈 경우. 네? 나라에서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문과 이과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니네가 대학교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 가고 싶은데 문과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이과 쪽 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눠져 있어서 너네가 나중에 진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과 쪽 가게 되면 과학을 많이 하고요. 문과 쪽 가면은 거꾸로 사회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과학사회 중에. 그러니까 이과생은 중요한 순서가 선생님 볼 때는 수학이 어떻게 하든지 제일 중요해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과학, 국어 4과목. 그 다음에 문과는 영어, 수학, 국어, 사회. 네? 그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1학년 때는 너네 통합과 공통으로 다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다 해둬야 돼. 너네 문과, 이과 생각해봤니? 이과 갈 사람. 나머지 문과 갈 사람. 손 안 든 사람 아직 안 정했고 아직 1년 시간 있으니까 너네가 나중에 진로 같은 거 좀 생각해보세요. 이과생들, 이과 갈 학생들이 좀 많네. 고등학교 꼭 혹시 선행 해본 사람, 배워본 사람 어디까지 배워요? 오, 그래? 그럼 이거 되게 쉬울 텐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좀 학원 다니면서 선행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첫 시간이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무기물, 유기물 많이 나오는데요. 무기물은 탄소 있잖아요. 탄소가 없거나 한 개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을 보통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탄소가 2개 이상?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서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되는 물질이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럼 물은 어디에 들어갈까? 물은 너네 알다시피 H2O 탄소 없죠. 그냥 무기물이에요. 사람 생명체 안에 물이 한 3분의 2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기물.
그러면은 뭐 포도당은 어디에 들어갈까? 포도당 화학 시간이. 포도당 앞으로 많이 나와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60이 6이에요. 그게 탄소 되게 많죠. 요 6이 그래서 탄소의 보통 개수에 따라서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나누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이라는 뭐 무기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포도당 몸 안에서 소화돼서 생기죠. 그런 유기물 이런 것들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체들은 사람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 돼서 탄소 화합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화합,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결합돼 있다 그런 거. 조금 이따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는 지각이나 생명체 둘 다 공통적으로 무슨 원소가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죠. 그러면 지각하고 생명체 산소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산소가 반응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 다른 거랑 반응을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랑 막 결합해가지고 결합한 형태로 땅속이나 생명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산소가 다른 원소들과 원소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로 지각이나 생명체에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맨 위에 거는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지각의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규산형 광물. 자, 규산형 광물 배우기 전에 규소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규소가 원자번호 몇 번일까? 너네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니? 수엘, 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귀인항, 염화칼카에서 외워야 돼? 20번까지? 세어보면 14번이에요. 14. 근데 이 원자번호는 뭐 가지고 매기는 거죠? 이 원자번호는 너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몰라서 선행한 학생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몰라서 좀 자세하게 써줄게요. 원자번호는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액 안에 양성자 숫자 가지고 있는 거죠. 양성자가 뭔지는 알죠? 이게 설명 안 해도 되지? 또는 중성 원자라 그러면은 플러스 양성자하고 마이너스 띄는 전자 숫자가 어떻게 될까? 같아야지 중성 원자가 되겠죠. 원자라 그러면 항상 중성이에요. 중성이 아닌 것들은 뭐야?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 들어봤죠? 양이온은 플러스 띄는 거, 음이온은 마이너스 띄는 거. 그러면 규소가 14번이니까 원자의 간에 양성자가 14개, 겉에 전자가 몇 개? 1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양성자가 14개 원자액이에요. 전자가 14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러면 10개죠.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남아요? 4개. 이렇게 되죠. 얘네 전자가 288 들어갈 때 안정하다는 원리가 규칙이 옥텟 규칙 들어봤어요? 다른 말로 8전자 규칙. 이렇게 288 들어가야지 안정해요. 근데 얘 보니까 지금 맨 바깥쪽에 28 들어가고 남는 전자. 이걸 뭐라 그러지? 원자까지. 자유전자는 얘가 지금 원자액이 플러스 T니까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공간에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자유전자는 뭐냐면 이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인력을 이겨버리고 뛰쳐나간 거야. 그럼 뛰쳐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움직이지. 에? 이게 자유전자야.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있을 때는 자유전자라는 말을 안 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옥텟 규칙에 따라서 288 들어가고 남는 전자를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그럼 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8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안정해지는 방법이 2가지가 있거든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4개니까 8개 되려면 전자 4개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4개를 버리는 방법이 있잖아. 그치? 4개 얻으면 8개 되고 이거 4개 버려버리면 28만 남으니까 안정하게 되죠. 그럼 얘는 얻을까 버릴까? 4개라서 애매하지. 얻을까 버릴까? 버려요. 왜 버리냐면은 얘가 지가 안정해지기 위해서 지가 갖고 있던 거를 그냥 버리면 돼. 4개를. 버리면 안정해지거든? 근데 4개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치. 돌아다니는 애들을 끌고 와야 돼. 그럼 돌아다니는 애들을 찾아갖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쉽니? 지가 갖고 있던 걸 그냥 툭 버리는 게 쉽니? 버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얘가 안정하게 되려면은 첫 번째 이온이 되는 방법. 그래서 4개 버리면은 무슨 이온 될까? 양이온 되겠죠? 기소가 양이온 되는데 전자 4개 버려버리면 플러스는 14인데 마이너스가 10이니까 플러스가 몇 세져요? 4세지지. 그래서 4 플러스 양이온이 될 때 안정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공유결합하는 거예요. 요 이온하고 공유결합은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올 텐데 배웠나? 배웠어요? 그럼 다 알겠네. 공유결합 뭐예요?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네, 전자를. 그래서 귀소가 있어. 귀소가 있어요. 귀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전자가 4개가 모자르잖아요. 그치? 그러면 다른 원소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4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거지. 4개. 같이 쓰면은 이 귀소가 8개 되는 효과가 생기지. 그래서 이온되는 방법, 다른 원소들하고 공유결합하는 방법. 2가지 방법 어느 거를 취하더라도 얘가 안정하게 돼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기본 지식으로 알아두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워도 돼요? 아유, 작년에도 선생님이 왔는데 강의실이 너무 넓어서 계속 이렇게 3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집에 갈 때 되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돈 주고 마이크 샀더니 아이씨 찌질거려. 자, 그러면 지각 속에 귀소하고 누가 제일 많다 그랬죠? 산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제일 많은 원소들이 이제 결합해서 광물, 암석이 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데,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조가 규산형 삼연체라 그래서 자, 귀소가 있어요. 귀소가 지가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 4개 버리죠. 그래서 몇 플러스? 4 플러스 양이온이야. 얘가 있어요. 귀소가 있는데 그 다음 지각 속에 많은 게 산소인데 산소가 몇 번이에요? 8번. 8번. 그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 6개죠. 8번이니까 2류. 맞아요? 6개지. 그러면 6개니까 2개 모자르지? 그러면 6개 버리는 것보다 2개 얻는 게 편하죠. 전자 2개 얻어서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럼 요 산소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면 안정하게. 그때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산소 있으면 얘가 또 결합하고 여기에 산소 있으면 얘가 또 결합하고
산소 있으면 얘가 또 결합해요. 그래서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4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여기 결합할 때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결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자쌍이죠. 전자쌍. 전자들은 무슨 전기띠니? 마이너스 T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어떻게 할까? 밀겠죠. 청력이잖아. 똑똑한데 청력도 알아요? 농담이고. 선생님 농담 맨날 이래요. 재미가 없어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 더 썰렁해지고 농담은 가능하면 안 하는데. 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은 서로 밀어요. 그럼 가장 멀리 밀 수 있는 각이 지금 평면상에서는 이 전자들이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각이 90도 되겠지. 근데 실제 이런 물질들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존재하죠? 입체로 존재하죠. 여기 규소가 있어요. 규소.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산소 있고, 이쪽에 산소 있고, 이쪽에 산소 있고. 그래서 위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삼각다리 뻗은 것 같이 있을 때 이 각이 전자들 간의 이 각이 몇 도가 나오냐면은 90도보다 큰 109.5도가 나와요. 네? 109.5. 이런 구조들은 자세하게 2학년 때 배울 거예요. 화학에서. 그래서 얘가 실제로 존재할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 책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빔이 있으면 좋은데 빔이 없죠. 빔이 있으면 좀 보여주면 좋은데. 자, 양이온하고 여기 산소, 음이온이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하나 삼각다리 뻗은 것 같이. 그러면 요 90도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저기 안정하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왜 3연체라 그래요? 3연체 뜻이 뭐니? 그치, 4개의 면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아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밑에 하나. 면 4개 맞니? 그림 보이니? 착한 사람들 보여요? 이렇게 해서 4개 면. 그래서 정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규소가 4 플러스고 산소가 2 마이너스야. 그러면 규소 하나에다가 산소 몇 개 붙어 있어요? 4개가 붙어서 전체가 플러스 될까 마이너스 될까? 마이너스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다 하면은 마이너스가 몇 개 세니? 4개 세죠? 4개. 그치? 그래서 SiO4 4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요. 음이온이니까 지각 속에 양이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쉽게 결합하겠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붙을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남자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여자라고 그러면 좋아서 맨날 붙어 다닐 거 아니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있니? 없어요? 학원에서 좀 사귀어봐. 왜 한숨 흘리시지? 별론가 보다? 학원 애들이. 별론가 보다? 아니면 선배들 있잖아. 너네가 제일 막내 아니야 여기서. 중학생 없죠? 제일 막내죠. 선배들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찝쩍거리고 그러다 보면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옛날에는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이제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좀 사귀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 그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사귀지 말라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둘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이제 둘이 나가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음료수도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오히려 플러스일 거가 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사귀는 건 자유니까. 자, 그래서 남자 여자는 좋아서 붙잖아. 플러스 남자끼리 붙어 있으라 그러면 붙어 있겠니? 니네 붙어 있기 싫어서 이렇게 따로 앉은 거 아니야? 자리 정해준 거죠? 자,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SiO4 3연체 형태로 있다가 땅속에 이제 뭐 양이온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칼슘 이온이나 뭐 마그네슘 이온이나 이런 양이온하고 얘가 붙어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냐면 귀산형 광물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해서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귀산형 광물로 존재를 하고요.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결합하면 귀산형 광물은 중성을 떼야 돼요. 중성을 안 띄면 니네 땅에 있는 돌들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떼어버리면 뭐 어디 갔다 막 돌이 막 날아다니면서 붙을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전기에 플러스 전기에 막 붙을 거 아니야, 그치? 중성이에요. 그 만약에 칼슘이 결합했다 그러면 귀산염 삼연체에 칼슘 몇 개가 붙어야지 중성되니? 그렇지, 2개. 얘도 마찬가지 2개 붙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산염 삼연체를 이루는데, 귀산염 광물이 이루는데, 그 맨 밑에 있는 표같이 귀산염 광물에 또 종류가 또 되게 많아요. 짜증나게. 그지? 보통 얘하고 이렇게 양이온하고 결합할 때는 귀산염 광물 중에 독립형을 이루어요. 독립형이라는 거는 얘에 양이온들이 이렇게 붙어서 지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네? 그 맨 밑에 그림 있죠? 그림 있는 것 같이 혼자 존재하는 게 독립형이라고 그러고, 근데 두 번째부터 보니까 이런 귀산염 삼연체가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치? 막 한 줄로 돼 있고 두 줄로 돼 있고 막 판으로 돼 있고 입체로 돼 있고,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연결돼요. 기소가요? 공결합을 4개를 하죠. 4개를 해요. 4개를 하는데 실제 모양은 저기 정사면체 모양인데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귀소랑 결합을 할 때 가운데 산소를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산소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또 결합할 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쭉 결합해요. 그럼 여기 일자로 쭉 결합한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밑에 나온 것 같이 단사슬. 사슬 알아요? 사슬? 개사슬? 또 뭐 사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선생님 옛날에 그 대학교 때는 그 개목걸이 알아요? 근데 사슬 이렇게 연결되는데 금은 살 돈이 없어서 은으로 이렇게 개사슬 같은 목걸이 있어요. 뭔지 아니? 뭐 힙합 하는 애들 많이 있긴. 아무튼 그런 거 하나 끼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게 뭐가 뭐 있었는지 그리고 막 끼고 다녔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다 그냥. 자, 사슬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사슬 모양이라고 그러고 단위 몇 개를 얘기할까? 한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슬 하나입니다. 이게 단사슬. 그럼 복사슬은 어떻게 될까? 복사슬은 뭐 여기다 또 그리기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바로 그릴게요. 여기에 또 귀소가 이렇게 또 결합돼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산소 있고 여기 또 귀소가 이렇게 결합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슬이 몇 개가 되니? 하나, 둘.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이게 뭐예요? 복사슬. 복이라는 게 보통 복수 2개 이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2개 얘기하는 거야. 2개 사슬을 갖는다. 이런 모양. 그럼 이런 것들이 10개 위에 아래에 계속 이렇게 연결돼 버리면은 하나의 판 모양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판상. 판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판이 됐다가 또 여기 입체적으로 앞에하고 뒤에도 또 연결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렇게 입체 구조로 갖게 되면은 망상 구조. 망상. 대충 뭔지 알겠니? 네.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어도 좀 봐요.
여보세요. 재밌어서 좀 보세요. 벌써 40분이다. 10분만 하면 쉬시죠. 네? 금세 가요 시간. 수업이 재미없다 그러면 계속 재미없고요. 네? 그냥 새로운 거 배우니까 그냥 재밌는 척 해주자 그러면 또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돌의 종류가 나와 있죠. 독립형의 대표적인 돌 뭐 있대요? 그 짜증나게 외워야 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지금은 외워봤자 어떻게 될까?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알아두고, 네,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가지고 시험 볼 때는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반사슬이 희석, 복사슬이 너네 발음 안 되지. 각선석, 환상이 흑음모, 망상이 석영장석. 한 번씩 읽어보라고 물어본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점은 자꾸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밑으로 갈수록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지? 여기 보니까 구조가 밑으로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고 규소에 비해 산소의 비율이 작아져요. 규소에 비해서 산소의 비율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맨 처음에 그냥 독립형으로 존재할 때는 규소 1, 산소 몇이야? 4. 1대 4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사슬 하나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요거 하나만 봤을 때 규소가 하나, 둘, 세 개였잖아. 그치?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규소 3에다가 산소 열. 3대 10인가? 3대 10이니까 아까 1대 4보다 어떻게 돼? 산소 비율이. 산소가 적어지지. 왜 적어지는 거야? 그치? 가운데서 그냥 산소 같이 쓰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자꾸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산소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적어지겠지? 이런 특징점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귀산형 광물은 선생님 설명한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탄소화물 나와요. 탄소화물은 무슨 지워되죠? 네. 선생님 말 빠르니? 너무 느리죠? 적당해? 네. 알아듣겠니? 너무 쉽니? 아니야? 적당해? 네. 자꾸 대답하고 해요. 선생님 딱 봐도 많이 웃게 생기지 않았니? 아니냐? 그래요? 무섭게 생겼어요? 맨 처음 딱 들어왔더니 저 사람 뭐야? 그러면서 몇 명이 있더라고. 수요일마다 올 거야. 자, 탄소화물 한번 보자. 자, 탄소화물은 이제 생명체의 기본 재료인데요. 탄소화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기본 탄소 골격의 골격이 뭐니? 골격. 뼈대죠, 뼈대. 기본 탄소 이 뼈대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수소, 뭐 산소, 뭐 황, 뭐 임, 뭐 이런 등등이 결합되어 있는 게 탄소 화합물이고. 그래서 너네 사람 몸에 보면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생명체에 보면은 탄소 뼈대에 다른 것들이 막 결합한 물질들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탄소가 뼈대가 됐을까? 탄소가 몇 번? 탄소 몇 번? 6번이죠. 6번. 그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죠, 4개. 6번이니까 전자 6개 아니야, 그지? 그럼 6이잖아. 아니, 2, 4잖아. 맞아요? 그 원자과 전자 4개. 그럼 얘가 결합할 때 공결합 몇 개 할 수 있을까?
4개가 모자라니까 공유결합을 4군데 또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규소하고 똑같이 탄소도 원자가 전자가 4개라서 결합을 4군데나 할 수가 있어. 얘도 4군데나 하잖아. 그치? 그럼 4군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4군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하면 어때?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너네 사람 몸이 어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야 돼, 몸 안에. 응?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탄소가 기본 골격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종교들 있나? 선생님 종교는 없는데 뭐 기독교나 그런 데 따르면 하느님이 뭐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볼 때는 저거 화학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지거든, 생명체들이. 근데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있잖아. 너네 외계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외계인은 굉장히 많아요. 외계인은 너네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타고 그러면은 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를 우리나라 그렇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주에는 이런 엄청나게 큰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행성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많은 행성 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무진장 많겠죠. 근데 왜 아직 안 나타났어요? 있을지도 몰라잉? 차원이 차원? 나온 거 같은 우주에서 너무 멀어서 아직 그 정도. 여기가 지구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어. 근데 우주의 나이가 몇 억 년이야? 130, 뭐 8억 년 정도 전에 빅뱅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때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생명체가 어디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기술이 계속 발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심 별이 있어야 돼. 별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여기서 살지. 맞아요? 태양 꺼지면 우리 다 죽어요. 태양 꺼지면. 태양 나이가 얼마? 46억 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돼요. 지구 나이도 46억 년. 왜 같이 태어났잖아. 얘가 회전하면서 별 생기고 행성 생겼잖아. 근데 앞으로 한 40억 년 정도 계산한 바에 의하면 뭐 40억 년인가 30억 년인가 후에 태양 꺼진대요. 그때까지 너네 살지는 않겠지. 근데 꺼진대요. 꺼지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 다 죽죠. 그래서 별 지나 배웠지. 별은 생겼다가 또 없어져요. 그래서 아직 외계인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어딘가에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도 진화하다가 아직까지 우리 지구까지 올 기술이 못 된 거지. 우리 기껏 해봤자 지구에서 어디까지밖에 못 가. 달? 아니야, 올 수 있어. 목성? 앞에 수성, 뒤에 한 목성, 토성 요 정도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주선 타고. 그치, 살지는 못하지. 그 우주선 안에 버텨야 돼. 그러니까 더 멀리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술 발달. 너무 오래 가게 되니까 지금 기술로는 가다가 죽죠. 그죠? 너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술이 없어졌어. 근데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여기다 심어놨을지도 모르고 인간 형태로 지금 딱 변형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옮겨 오려고. 그랬지도 몰라. 약간 딴 얘기였고. 아이고. 자, 그때 보면은 자, 탄소화물은 종류가 일단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한데 다양한 이유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탄소는 공유결합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4군데. 그럼 요 공유결합하는 곳에 어떤 원소가 붙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다양해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을 4개나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끼리 기본 골격이 되면서 결합하는데 탄소가 공유결합 4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있겠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요.
공결합 4개 해야 되니까 2개 했으면 이쪽에 또 2개 가겠지? 얘는 3개 했으니까 이쪽에 1개씩 가겠지? 모형 물자 알겠니? 응. 이렇게 탄소끼리 하나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 그래요? 알고 있네. 단일 결합. 2개 결합하는 거는 이중 결합. 3개는 삼중 결합. 4중부터는 없어요. 4중부터는 없죠. 만약에 이거 4개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절대 붙일 수가 없잖아. 그치? 탄소 2개만 있어야 되잖아. 옛날에 다이아몬드가 뭐 4중 결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었는데 걔도 4중 결합이 아니래요. 니네 단일 2중, 3중 중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줄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너네들 쉬어야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